반갑습니다, 선생님들. 그 설문지 이제 찾고 이걸 이제 구글 폼이라든지 여러 가지 만들잖아요. 좀 더 이런 설문지를 어떻게 체계적으로 찾고 어떻게 만드는지 좀 보여드릴게요. 과거에 이제는 좀 설문지를 찾고 만들 때 좀 수작업을 많이 했어요. 수작업을 많이 했다는 말이 찾으면 일일이 타이핑하고 아니면 한 개씩 복사한 다음에 그 붙여넣기 하고 또 아마 아실 거예요. 논문 같은 데서 긁으면 한 줄 넘어가거나 이러면 또 잘 안 긁어져요. 막 이렇게 어떤 논문들은 잘 안 긁어지고 그런데 이 생성형 AI가 있어서 좀 더 쉽게 만들 수가 있거든요. 그런 걸 이용해서 한번 만드는 법 한번 보여드리려고 이 부분 해볼까 합니다. 이거 설문지라는 게 사실 시중에 굉장히 많은 논문들의 설문지가 있어요. 그런데 잘된 설문지를 일단 고르는 게 중요하잖아요. 근데 이거는 뭐가 좋은 설문지라고 딱히 제가 명명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연구자가 본인이 판단할 수밖에 없거든요. 예를 들면 내가 이제 어떤 측정하고 싶은 그 측정 변인이 있을 거 아니에요. 요인이. 예를 들면 나는 사회성을 측정하고 싶어요. 그런데 내가 생각하는 사회성과 이 옆에 친구가 생각하는 사회성이 같지 않을 거 아니에요. 내가 이 프로그램을 투입해서 사회성을 길러주고 싶은 거는 이러이러한 목적이 있을 거 아니에요. 프로그램 개발해서. 그러면 그걸 측정할 수 있는 설문지를 골라야 돼요. 그러면 고른다는 말은 검색을 많이 해서 이 설문지가 어떠한 요인으로 만들어져 있는지를 꾸준히 한번 읽어봐야 됩니다. 자, 그러면 설문지를 한번 찾아보고 한번 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설문지에는 이런 내용들이 들어있어요. 배경변인이 있고 밑에 이제 이 배경변인에 따라서 뭔가를 측정하는 요인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배경변인들은 우리가 이제 범주형 자료죠. 네, 범주형 자료. 그리고 밑에 있는 배경변인이 아닌 밑에 지금 내가 알고 싶은 종속변인 측정하는 것들은 그 연속형 자료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범주형 자료와 연속형 자료가 있는데 내가 이제 알고 싶은 거는 이 일반적 특성이 아니라 밑에 이거를 제가 설문지에다 가져오는 거잖아요. 교직 만족도를 내가 갖고 온다든지 학교 풍토를 갖고 온다든지 학생 수업 이익들을 갖고 온다든지 과제 주교들을 갖고 온다든지 그 설문지 문항에서 가져온다고 보시면 돼요. 아까 이제 오전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배경변인이 그 배경변인이나 종속변인이 성질이 어떤 거냐에 따라서 범주형 자료냐 연속형 자료냐에 따라서 분석 방법이 달라진다 했잖아요. T테스트를 할 거냐 아노바를 할 거냐 다 달라지는데 어쨌든 간에 이 배경변인을 내가 설정하는 것도 중요하고 그리고 내가 측정하고자 하는 도구를 갖고 오는 것도 중요해요. 그러면 배경변인을 나눌 때 보통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성별 뭐 이런 것들은 우리가 흔히 나눌 수 있잖아요. 딱 명이 떨어지니까. 그런데 교직 경력은 도대체 어떻게 나누지? 5년 단위로 나누면 되나? 아니면 10년 단위로 나누면 되나? 이런 또 궁금증이 있을 거예요. 그런 것들은 기존에 쓰였던 논문들을 찾아보면 돼요. 찾아보면 만약에 본인이 이제 내가 학위 논문을 준비하고 있다라고 하면 자기 학교에서 준비하는 서식을 보면 우리 학교에서는 우리 과에서는 대부분의 연령이나 교직 경력을 이런 구분했구나, 3개로 나눴구나, 4개로 나눴구나 딱 명확히 나와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이제 학위 논문이 아니라 어떤 보고서를 쓴다고 하면 이게 없잖아요. 배경변인은 연구자 마음이거든요, 사실. 그런데 내가 참고할 만한 기준점이 있으면 좋겠잖아요. 그러면 이제 리스트에 들어가서 좀 좋은 대학교에 나온 박사학위 논문을 찾으면 이 배경변인의 범주를 어떻게 나누는지를 내가 참고를 할 수가 있죠. 자, 이때 이제 설문지를 구한다는 거는 이 타당도를 잘 높은 거를 갖고 와야 되거든요, 타당도. 물론 이제 타당도라는 게 이제 얼마나 내가 측정하고 싶은 거를 명확히 측정을 했냐, 도구냐, 이게 가장 중요해요. 근데 우리가 이거를 읽어보더라도 정말 이게 좋은지 안 좋은지를 판단하기가 좀 힘들 때가 있잖아요. 힘들면 제가 뭐 하나? 좋은 박사학위 논문을 먼저 고르고 좀 그래도 학위가 좀 좋은 데서 받은 거를 골라오면 그래도 어느 정도 이제 좀 보완이 된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타당도를 고려해야 한다는 거고 이 타당도라는 게 여러 가지가 있어요. 내용 타당도, 중거 타당도, 구인 타당도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은 그냥 이 내용은 얼마나 내가 측정하고 하는 것들을 잘 대표하는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냐 이런 겁니다. 내용 타당도. 그래서 많은 것들이 이렇게 쓰죠.
내용 사용들 어떤 논문에서 측정적으로 갖고 와요. 갖고 옴에도 불구하고 한 번은 이걸 거치는 게 좋아요. 예를 들면 어떠한 내가 도구를 갖고 왔다. 근데 초등교육 전공 박사 및 석사기 호지한 10년의 경력을 가진 교사들로 구성된 전문가 집단에게 조언을 곳에 물어봤다. 아무튼 꼭 이런 건 아니더라도 내가 아무튼 주변의 현장 교사들에게 교직 경력 10년 이상 교사들에게 이 설문지를 물어보았다. 이런 내용을 한 문단을 쓴 것 자체가 이미 내용 타당도를 동원하는 자료예요. 왜냐면 나중에 이게 실제로 했냐 안 했냐는 중요하지 않아요. 논문에 이게 말이 있냐 아니냐가 중요하지 실제로 했냐 안 했냐를 누가 할 거예요. 연구자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꼭 기입을 해주셔야 돼요. 자, 그리고 여기서 보면 충고 타당도가 있어요. 충고 타당도. 충고 타당도는 뭐냐면 이 도구가 목적하는 충고가 될 만한 행동을 정확하게 예언할 수 있는 정도냐 이런 건데, 자 이거는 뭐와 관련되어 있냐, 내가 어떠한 논문에서 갖고 왔냐 이거예요. 이 충고를 어떠한 이 도구를 어디 논문에서 갖고 왔냐, 이게 이제 연결이 됩니다. 자 여기서 보면 노립성 척도, 예를 들면 창의적 성향 검사 도구 나오잖아요. 이거는 이 박사님 논문이에요. 박사님 논문. 박사님 논문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타당한 논문이겠다라고 우리가 좀 가져가는 거죠. 왜? 박사님 논문 이 척도를 만들 때 이미 한 번 더 신뢰와 타당성을 거친 도구를 만들었다고 거기 다 쓰여 있으니까 나는 그런 내용 쓸 필요가 없어요. 이미 이 논문 자체가 참고문헌에 가면 이 신문성 2010년도의 논문이 어떤 논문인지 나올 거 아니에요. 참고문헌에. 이미 그게 난 공신력 있는 자료를 갖고 왔다는 것만으로도 이미 이 중고 타동들은 다 확보한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핵심은 뭐냐? 내가 의미 있는 논문을 찾아서 갖고 와야 된다는 거죠. 검색을 정말 열심히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구입 타당도입니다. 이 구입 타당도는 이 앞에서 타당도에 비해서 비교적 새로운 개념인데, 이 평가 도구가 이제 과학적으로 발전을 했는데, 이 구입 타당도는 한 검사가 조작적으로 정리되지 아니한 어떤 특성이나 성질을 측정했을 때 그 과학적인 개념으로 분석하고 의미를 부여하는 과정이라고 쓰여 있어요. 학술적으로는. 근데 내용을 보면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본 연구의 예비 검사에서 탐색적 요인 분석 활용을 했는데, 일반적으로 요인 분석은 구입 타당도를 검증하기 위해 많이 쓰이는 통계적 방법이다 라고 나와 있어요. 뭔 말이냐면 예비 검사를 했다 이 말이에요. 예비 검사. 이게 좀 쉽게 말해서 예비 검사 한 거예요. 자, 내가 어떤 설문 문항을 갖고 왔어요. 갖고 왔는데 우리 반 아이들한테 검사를 돌렸어요. 하기 전에 돌리니까 어느 정도 타당하게 나왔어요. 신뢰도와 이런 것들 확보가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런 구입 타당도는 어느 정도 확보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 내용까지는 안 하셔도 돼요. 박사기 논문이 아니라면. 왜냐면 이걸 분석하려면 이제 통계에서 요인 분석을 해야 되거든요. 요인 분석을. 아니면 그 통계 SPS에 더 나아간 에이모스라는 거에서 확인적 요인 분석을 해야 돼요. 근데 우리가 박사기 논문이 아니면 굳이 여기까지 갈 필요 없다. 어디만 충분하다? 이거면 충분해요. 이거면. 잘된 논문에 있는 만들어지는 설문지를 갖고 온 만으로 충분해요. 그런데 왜 이거를 쓰냐? 구입 타당도는 이런 경우가 있어요. 기존에 내가 만들어진 도구가 A라는 도구가 있어요. A라는 도구. 나는 이제 C를 측정하고 싶어요. 근데 A라는 도구가 C하고 내용 같아서 그대로 사용하면 지금 이게 확보된 거다. 이게 이전에 이게 확보된 거잖아요. 그런데 나는 내가 하려는 거예요. 이 C가 연구사용 도구인데 이 C를 만들 때 A, B, D라는 거에서 약간 여기서 한 개의 영역, 얘가 한 개의 영역, 얘가 한 개의 영역을 조합해서 갖고 온 거예요. 그러면 과연 원문에서 갖고 온 A, B, C는 A, B, D 각각은 괜찮았어요. 근데 얘 일부분을 갖고 온 것들을 조합해서 내가 새롭게 만들었어요. 과연 얘는 괜찮은 도구인가? 의문성이 있는 거죠. 이럴 때는 이걸 꼭 해야 돼요. 기존 오면 내가 조합해서 A에서 얼마큼, B에서 얼마큼, C에서 얼마큼 갖고 와서 새로운 거를 내가 만들었다 하면
이거는 무조건 하셔야 돼요. 구인탄압부는. 그런데 우리가 이제 새로운 거에 조합하지 않을 거 아니에요? 새로운 거를 조합하는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기존에 있던 연구 도구들이 내가 사용하고 싶은 게 딱 맞는 게 없었기 때문에 그냥 A에서 어떤 영역에서 한 부분, B에서 한 부분, C에서 한 개를 갖고 와서 새로운 조합된 거를 내가 만들어낸 거라고 보시면 돼요. 기존에 없기 때문에. 그런데 기존에 있는 걸 사용하면 그냥 그대로 사용하시면 돼요. 근데 여기에서 갖고 와서 좀 뭐만 바꾸면 된다? 앞에 말한 내용 사정도, 중거 사정도 이것만 바꾸시면 돼요. 이거 기존에 갖고 오면 이것만 하면 돼요. 기존에 신문순 연구에서 갖고 왔다, 박사학위 논문에서. 그런데 이걸 가지고 나는 지금 초등학교 학생들한테 맞는지 현장 교사를 검증을 통해서 한 번 더 살펴보았다. 이 정도만 쓰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구인 타당도를 하는 이유는 새로운 연구 도구를 내가 조합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이 구인 타당도를 검증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고, 이 구인 타당도까지는 거의 안 가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비판을 굉장히 많이 받아요. 학위 논문에서도 심사를 받을 때 너가 A, B, C에다 갖고 왔다는데 정말 이 조합한 게 너가 하고 싶은 걸 대표할 수 있는 문항으로 타당할까? 여기서부터 걸리기 시작해요. 그래서 내가 위험성을 감수하기 않으려면 이 부분을 많이 삭제를 하죠. 그래서 선생님들이 뭐를 하냐면 박사학위 논문에서는 조합하면 아예 이 도구를 개발한 거 있죠. 예를 들면 측정 도구 개발로 이 자체가 박사학위 논문이에요. 이거 자체가. 왜냐면 이거를 내가 큰 글자 갖고 와서 디펜스를 하거든요. 이거를 논리 특성 있게 글을 쓰는 것 자체만도 힘든데 이 도구를 만들고 또 만든 걸 가지고 또 연구를 하고, 이게 거의 논문이 두 가지예요. 그래서 선생님들 아마 검색해보면 나올 거예요. 뭐 측정 도구 개발 써진 거는 대부분 박사학위 논문이에요. 측정 도구 개발 나온 것들은. 왜냐면 그만큼 힘든 작업이에요, 진짜. 측정 도구 개발.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번번에 분석하는 내용들을 이렇게 쓴다라고 하시면 되고, 쓸 때 이제 뭐로 넣어야 되냐면 통계처를 했을 때 통계 프로그램에 뭘 써야지 넣어야 돼요. 지금 제가 선생님 드린 거는 SPSS 18.0 프로그램이거든요. 그리고 만약에 이제 체험판을 받으실 거는 뭐 1000판 버전 이름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프로그램 이름까지 사용해주고, 근데 이 프로그램 버전이 낮다고 해서 통계 수치가 달리 나오는 거 아니에요. 왜냐면 평균하고 이런 것들은 이미 구하는 공식이 있잖아요. 똑같이 나와요. 그런데 내가 이제 있는 거를 좀 써준다. 그대로 쓰면 되고, 뭘 구했다 이런 걸 쭉 써주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설문지를 직접 한번 찾아볼게요. 그러면 내가 설문 문항 찾을 때 제일 중요한 거는 리스트에서 검색하는데 어떤 설문지가 있어요. 근데 있는데 A라는 논문에서 찾았어요. 내가 설문지를 찾았는데 A 논문이 있는데 이 논문의 설문지를 보겠죠? 설문을 봤는데 이 설문지를 A라는 사람이 개발한 게 아니에요. 예를 들면 A라는 논문도 B라는 뭐 2010년에 있는 연구 도구를 가져와서 수정 보완한 거 수도 있잖아요. 그럼 나는 뭘 해야 될까요? 얘 들어가서 얘 원문을 찾아야 돼요. 그럼 나는 이 경우에 뭘 써야 될까요? 얘를 써야 한다고요. 그러면 내가 검색했을 때 A 논문을 찾았지만 원문을 찾아볼 필요가 있어요. 원문을. 근데 원문을 찾아보니까 A 논문과 B 논문이 원문을 찾는 게 맞지만 원문은 내가 검색해보니까 나 초등이잖아요. 원문은 내가 초등 뭐 사회성이라고 검색했어요. 사회성 도구라고 검색했는데 B 논문을 보니까 얘는 중등이었어요. 중등. 보니까 A 논문 박사님 논문을 보니까 이 B 논문이 중등이었는데 이 중등을 바탕으로 수정 보완해서 A를 만들었네. A 논문을 만들었는데 하면 나는 누구 거 쓰면 돼요? 이걸 쓰면 돼요. A 거. 근데 이 기술 해줘야겠죠. 나는 A 논문을 A 논문에 있는 뭐뭐뭐 측정을 사용했지만 이 논문을 원래 B 논문의 중등용으로 만든 거를 수정 보완한 자료다 라고 기술만 해주면 돼요. 그래서 이 출처를 꼭 기술해줘야 돼요. 근데 많은 석사님 논문에서 이걸 놓치는 게 이 원문을 놓쳐버려요. 자, A 논문을 가져왔다고 쓰긴 써요. 쓰는데 진짜 그럴까 해서 이제 A 논문을 이용해서 만약에 어떤 선생님 쓰겠죠?
C 학교 학위 논문을 2026년에 발간했어요. 네, 검색하다 보니까 이 논문이 걸렸어요. 찾아봤어요. 이 논문 보니까 A 논문 활용했대요. 들어가봤어요, 참고문에는. 그런데 이 A 논문 가니까 또 B 논문을 참고했대요. 기술이 안 돼 있어요. 그러면 좀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내가 이제 원문을 찾아보는 게 우선이고, 원문이 뭔가 문제가 있거나 뭔가 인용한 걸 사용하면 그걸 왜 그걸 사용했는지에 대해서 꼭 써줘야 한다. 제일 좋은 거는 원문이 무조건 좋습니다. 원문이. 그래서 원 제작자가 누구인가를 꼭 찾아봐야 돼요. 원 제작자. 이게 파묘해야 된다. 파묘. 그래서 연구에 가장 적합한 문항 찾는 게 관건이에요. 이게 정말 시간이 또 오래 걸려요. 그런데 검색하다 보면 진짜 좋은 논문을 찾았는데 이 참고 문헌을 봤는데 없어요. 그런 적 있어요. 참고 문헌 찾았는데 없어요. 그리고 원 제작자를 찾아갔거든요. 검색이 안 돼요. 옛날 거라는데 또 옛날 거 비공개예요. 또 왜냐면 옛날에 이제 교수님이 쓰신 거 이따 해볼게요. 막 1980년도, 70년대 검색이 또 안 돼요. 뭐 비공개예요. 학교에 또 이제 사고 대처해갖고 갖고 와야 되고 아니면 인터넷 검색 막 뒤지겠죠. 자,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문항 구성을 찾고 이 문항 구성이 뭐로 된 찾고 문항을 수정하겠죠. 아까 내가 수정할 수도 있지만 주변 동료 교사들 이용해서 수정하고 중국제도 삭제하고 아까 이게 문항을 수정한다는 것은 한 개 요인에서 신뢰도를 고려했을 때 최소 몇 개 요인이 돼야 한다 했죠? 3개. 근데 안전하게 4개, 5개 넣는다 했잖아요. 왜냐하면 신뢰도를 제거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문항 수가 너무 많으면 힘드니까 이것도 조정이 가능한 거예요. 왜냐면 문항 읽어보다 보면 그 1번하고 2번 문항이 똑같은 뜻이 거의 비슷한 의미일 수도 있잖아요. 그럼 1, 2번은 내가 연구자가 판단했을 때 피로도를 고려해서 합쳐볼 수도 있잖아요. 그게 가능합니다. 그래서 설문 제작한다. 뭐 종이로 하든지 인터넷 하든지 필요에 따라서 할 수 있겠죠. 초등학생 이제 좀 중학년 이상 되면 온라인도 할 수 있지만 저학년이나 유치원생들은 뭐 좀 온라인이 힘들면 다른 방식을 써야겠죠. 그래서 대상이 누군가에 따라서 이렇게 달리할 수도 있겠다. 어떨 때는 이제 종이로 하는 게 더 신뢰도가 높을 수가 있어요. 왜냐면 우리 반 학생들 내가 했어요. 내가 보고 있는데 애들이 한 줄을 찍지 않을 거 아니에요. 최소한. 근데 온라인으로 하면 이게 검사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방법을 이게 고민하셔서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설문지 맞춰서 하시면 되고 수학하고 정리, 통계 하시면 돼요. 그럼 이제 구글로 이제 설문지를 만들 수 있거든요. 구글로 만들 때 옛날에는 구글 폼, 구글 설문으로 그냥 제가 노가다로 해서 복사 붙여넣기 해서 막 만들었어요. 근데 요즘에는 구글에 앱 스크립트가 있거든요. 이걸 이용해서 쉽게 만들어집니다. 그러면 일단 이건 이제 만드는 거고 결국에는 좋은 설문을 찾는 게 우선이잖아요. 그러면 설문지를 찾았다는 전제를 깔고 갈게요, 선생님들. 제가 보여드릴게요. 실습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바로 SPSS를 사용 안 합니다. 그냥 내려놓을게요. 선생님 다 던져도 돼요, 이제. 제가 지금 논문 하나 올려드렸거든요. 여기에서 설문지 뭐 여러 가지 있겠지만 이거 한번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그냥 바로 측정도고 있고 그냥 다른 거 그냥 읽는 건 넘어갈게요. 그냥 잘 찾았다는 전제하에 그냥 바로 몇 페이지를 선생님 못 가냐면 여기 본검사 있는 여기 페이지로 보면 244쪽이거든요. PDF 파일 기준 244. 제가 이제 2019년도에 본검사 설문지를 한 박사학위 논문입니다. 그냥 이거 바로 그냥 만드는 것만 볼게요. 여기서 보면 개인 배경이 있죠. 이거 있고 이 교실 수업 상황 측정 도구가 있거든요. 이렇게 14, 18번까지. 그리고 C에 3번에는 교사 수업 리더십 측정 도구가 있어요. 이렇게. 그리고 효과성 측정 도구가 있습니다. 이렇게 15번까지 좀 많죠. 이렇게. 그러면 간단히 제가 만들어 볼게요. 원래 같으면 과거에 했던 방법이 하면 여기에서 구글 앱을 열고 여기에서 문서 닥스로 들어오겠죠. 닥스나 이런 들어가서
여기에서 땡땡땡해서 설문지를 클릭해서 원래 같으면 그냥 빈 양식으로 해볼게요. 없애고 원래 같으면 여기다가 예를 들면 그냥 쓰겠죠. 8월 11일 설문 해서 이 설문은 연습용입니다. 열심히 파이팅 쓰고 제목에 뭐 이게 여기에 이제 하나씩 만들겠죠. 여기에 섹션 추가해서 여기에 그리고 이게 예를 들면 뭐 배경변인 뭐 성별 뭐 해서 예를 들면 여기에 남자 여자 이렇게 넣겠죠 선생님들. 보이시죠? 이게 넣을 거예요. 이렇게 넣어서 일일이 옛날에는 이렇게 만들었어요. 근데 이게 시간이 좀 은근히 오래 걸리거든요. 자, 그래서 좀 쉽게 만드는 법, 기존에 있는 거 내가 찾았다는 전제하에 만들어 놓고 거기서 수정하면 좀 더 쉽잖아요. 자, 재미나이를 키세요, 선생님. 재미나이 그 구글만 있으면 만들어지잖아요. 재미나이 키시고, 자, 여기에서 내가 이제 이 설문지를 활용할 거예요. 이 설문지를 여기에서 내가 설문지를 활용할 건데 이것도 내가 치는 게 싫어요. 귀찮아요. 그러면 얘를 어떻게 하면 되냐? 얘를 캡처. 더 좋은 방법 있으면 알려주세요. 캡처 한 다음에 오른쪽 복사 하면 얘가 이제 캡처해서 사진 파일로 집어넣어도 얘 OC라고 인식하거든요. 다른 방법도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이 방법을 쓸게요. 그냥 해놓고 여기다가 바로 넣어주세요. 이렇게 그냥 아무 프롬프트 안 넣을게요. 그냥 아무것도 안 넣고 그냥 바로 이것만 그냥 넣어볼게요. 자, 이렇게 다 읽어줍니다. 보이시죠? 자, 1이 뭐, 2가 뭐, 2이미 다 나눠져 있죠? 자, 그 다음에 다른 말 안 할게요. 그냥 얘한테 다른 말 안 하고 다시 이제 찾아서 뭘로 할까요? 여기 교실 수업 상황 시점 도구 바로 얘를 17번까지 있네요. 얘를 그대로 캡처해서 또 넣어보겠습니다. 이렇게 복사 해서 얘한테 넣어볼게요. 사진 파일 2개도 들어가나? 2개 들어가네요. 그러면 첫 번째 거 이걸 하고 왜냐면 뒤에는 잘려 있으니까 여기까지 해서 한번 넣어볼게요. 그냥 얘랑 대화하지 않겠습니다. 그냥 제출하겠습니다. 그냥 자 이렇게 이제 해지거든요. 자 이제 프롬프트 넣는 거예요. 이제 시험입니다. 자 나는 이거 이 배경 변인과 다른 프롬프트 넣어도 될 것 같아요. 근데 그냥 풀어 써볼게요. 배경 변인과 어떤 거죠? 이거 교실 수업 상황 측정. 배경 변인과 상황 측정 도구를 바탕으로 설문지를 만들려고 해. 이렇게 치는 거예요. 자, 쳐놓고 이걸 구글 앱 스크립트로 만들려고 하는데 프롬프트 만들어줘. 이렇게 한번 쳐볼게요. 아마 제가 뒤에 만들어 놨을 거예요. 지금. 자, 이렇게 자연스럽게 이게 프롬프트가 나옵니다. 나오죠. 좀 복잡해요. 이게 나오는데 나오죠, 선생님들. 이거 이제 얘를 이제 복사 붙여넣기 하고 붙여넣을 거예요. 어디다 붙여넣을 건지는 제가 이제 보여드릴게요, 선생님들. 이 문제 가지고. 자, 구글 설문지 이용해서 자, 우선 이제 구글 드라이브를 여시고 원하는 데 오른쪽 마우스를 누르면 더보기가 나오거든요, 선생님들.
더보기 나오죠. 그러면 밑에 맨 하나에 있을 거예요. 앱 스크립트라고 있어요. 이거 보시나요? 구글 드라이브 간 다음에 그냥 원하시는 폴더에다가 그냥 빈 땅에다가 오른쪽 누르고 마우스를 누르면 더보기 있고 앱 스크립트를 선택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또 한 개의 창이 떠요. 앱 스크립트 창이. 그래서 방금 만든 코드 있잖아요. 구글 제미나이에 그걸 여기다 복사 붙여넣기 하는 거예요. 자, 구글 드라이브 계정 로그인, 마우스 우클릭, 그래서 새로 만들기, 앱 스크립트 선택, 그 다음에 열리면 싹 다 지워서 만들어진 거를 여기다가 복사 붙여넣기 해서 만들면 돼요. 제미나이는 제가 이제 방금 그렇게 얘기했지만 제가 엊그저께 이거 만들면서 할 때는 프롬프트 이렇게 넣은 것 같아요. 이제 배경명이나 그다음 수업 있는 친구를 그대로 사용해서 현재 중단하여 구글 설문지 만들어줄게, 앱 스크립트를 만들어줘. 이렇게 했던 것 같아요. 이렇게. 그러면 이렇게 나오거든요. 자, 실제로 한번 볼게요. 자, 여기 그냥 저 구글 드라이브 들어가 해볼게요. 선생님 똑같이. 저는 이제 구글 드라이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저는 그냥 강의자로 하나, 여기에 이제 그냥 여기다가 만들어 볼게요. 몇 단에다가 오른쪽 누르고 더보기에서 여기 앱 스크립트 있으시죠? 여기 쌤 거랑 화면 똑같나요? 제 거랑 이렇게 여기 나오시죠? 이걸 클릭. 저는 이제 3만 원 주고 돈을 쓰고 있어서 잘 보여서 더 좋을 수도 있어요. 네, 여기. 네. 자, 이렇게 나오시나요? 그러면 여기서 만들어간다 실행할 수 있다. 그냥 이게 스크립트 만들기 그냥 클릭. 이렇게 나오거든요. 근데 이렇게 되지만 여기도 가능해요. 아까 여기 제목 있잖아요. 여기서도 오른쪽 누르면 여기다 앱 스크립트가 있어요, 사실. 근데 이렇게 하면 저장을 내가 원하는데 다시 설정해줘야 돼서 아까 내가 원하는 폴더에 오른쪽 눌러야지 거기다 저장이 돼요. 근데 이거 방법도 있습니다. 여기 앱 스크립트. 자, 여기 있으면 이제 이거를 싹 삭제. 다 삭제하셔야 돼요. 자, 지금 선생님 거 화면에는 제미나이 어떻게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여기 있죠. 여기 끝에 이게 닫기거든요. 코드 닫기. 얘를 쭉 복사하는 거예요. 복사해서 이럴게요. 지금 이거 복사하기 힘드니까 얘가 요청사항 이렇게 하라네요. 한번 해볼까요?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그냥 나온 걸로 해볼게요. 선생님도 화면 이렇게 나오셨네요. 저랑 똑같이? 네? 안 했어요? 좀 다를 거예요. 한번 해볼게요, 그냥. 얘를 그냥 어디서부터 복사해야 되냐면 이 펑션부터 복사하거든요, 선생님들. 이 펑션부터 여기 닫기까지. 이 닫기까지. 컨트롤 C 한 다음에 여기다가 컨트롤 V에 붙여넣기 할게요. 잘 됐으나 모르겠어요. 얘 어쨌든 오류나면 뭘 바꾸러 나오거든요. 친절해요. 제목을 내가 넣어줘야 돼요. 여기 그냥 8월 11일 연습으로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저장을 해야 돼요. 한번 저장을 해놓고 시작해야 되더라고요. 이게 웹 스크립트가. 그 다음에 전체 해놓은 다음에 전체 이거 컨트롤 A 하면 전체 선택이 되잖아요. 실행 한번 해볼게요. 실행. 자, 여기서 승인표로 나오거든요. 한 번은 해야 돼요. 권한 검토 승인을. 권한 검토 한 번 해야 돼요. 한 번은 계속. 이제 이걸 가지고 실행이 시작됨. 설문지 만들어졌어요. 실행이 완료된. 자, 이제 만들어진 걸 볼게요. 이 구글 드라이브 아까 여기다 내가 했잖아요. 내가 만들어진 설문지를 찾아보겠습니다. 어디 갔지? 왜 안 보이죠? 내 설문지를 내놔. 여기 보니까 편집에 보니까 URL이 있네요. 여기 배포도 있고
대포로 한번 해볼까요?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있는지. 한번 이 주소를 가지고 컨트롤 C 해서 컨트롤 V 가볼게요. 자, 이렇게 깔끔하게 만들어집니다. 이렇게 보이시죠, 선생님들? 섹션까지 나눠서 만들어져요. 이게 만약 안 그랬으면 일일이 내가 다 치거나 복사 붙여넣기 일일이 하셔야 돼요. 이렇게. 자, 이거 보면서 앱 스크립트가 진짜 이걸 빨리 만들 수 있구나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일단 설문지를 찾아 놓았으면 이렇게 만드는 거는 이제 좀 어렵지 않아요. 그래서 그러면 결국엔 다시 어디로 회귀하냐면 좋은 설문지를 찾는 데로 회귀돼요. 더 옛날에는 이것도 시간 많이 걸렸거든요. 이것도 거의 1시간 넘게 막 같이 실습하고 작업한 내용이었어요. 이게 일일이. 근데 여기서 제가 또 말씀드릴 게 있긴 해요. 사실. 자, 볼게요. 자, 이건 이렇게 되어 있지만 얘를 응답을 한번 해볼게요. 응답을 예를 들면 제가 이 설문을 했는데 남자 여자 삭제해볼게요. 성별 남자 여자 여기에 필수 입력을 했죠. 그래야지 누락이 안 됩니다. 필수 입력 이렇게. 자, 그리고 여기는 그냥 다른 걸 해볼게요. 여기서는 체크박스를 해볼게요. 그렇지. 만족도를 해볼게요. 그리고 자, 매우 만족. 그다음에 불만족. 매우 불만족. 이렇게 선생님 만들 수 있겠죠. 수학 만족도 그냥 1이라 해볼게요. 그리고 그냥 복사 붙여넣기 해서 수학 만족도 1을 해놓고 여기에는 제가 뭘로 만들 거냐면 선형배우를 해볼게요. 선형배우 1에서 5 여기는 이제 매우 불만족. 매우 불만족. 자, 게시를 한번 해볼게요. 게시해서 자, 선생님 제가 드렸거든요. 지금 한번 선생님 간단히 해볼게요. 왜냐면 결과 보고 한번 보려고요. 제가 지금 드린 거. 자, 이거 지금 나왔죠, 선생님들. 그냥 아무렇게나 찍으세요, 선생님. 아무렇게나 찍으세요. 근데 결과 보고 제가 보려고. 아무렇게나 찍으세요. 아무나. 자, 아무나 찍었다고 해보고 결과 나왔습니다. 결과를 보고 그래도 응답 보면 응답에 아니죠? 이거 바로 응답이 들어오잖아요, 선생님들. 자, 이거 들어오면 이 시트에 연결을 하잖아요. 그럼 시트 누르면 그냥 새 시트 만들어서 자, 이렇게 엑셀을 떠요, 선생님들. 엑셀을 뜨고 얘를 그냥 다운받을게요. 왜냐면 내가 이거를 SPSS로 넣어야 되잖아요. 다운받아볼게요, 엑셀로. 자, 다 나왔습니다. 자, 이제 이거 선생님 볼게요. 자, 수업 만족도를 조사했어요. 선생님들 SPSS 들어갈 때는 뭘로 들어가나요? 이 엑셀 파일을 SPSS로 집어넣을 거예요. 얘가 뭘로 만들어져 있어야 돼요? 숫자요. 자, 똑같은 만족도 1, 2를 조사했는데 얘는 뭘로 나왔죠? 글자. 얘는 1, 2, 3도 숫자 나왔죠. 자, 만약에 선생님께서 이렇게 만들었다면 다시 설문지 클릭해서 한번 보실래요, 선생님들? 제가 드린 거. 내가 이렇게 만들었으면 선생님 뭐 해야 돼요? 찾아바꾸기 한번 해줘야 돼요. 근데 이거 문항이 하나니까 쉽지만 문항이 여러 개를 해볼게요. 물론 이제 매우 만족도 다 바뀌겠지만 내용이 좀 다를 수 있잖아요. 다 찾아바꾸기 해줘야 돼요. 매우 만족을 뭘로 바꿔야죠? 5로. 그리고 보통을 3으로. 그리고 뭐 매우 불만족을 1로 다 바꿔줘야 돼요. 그래야지 엑셀로 SPSS로 집어넣어집니다. 물론 여자 남자는 당연히 바꿔야겠죠. 여자는 2, 남자 1.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처음에 내가 설문지를 구상할 때 이렇게 나오는 게 편하겠어요? 결과를 내가 받을 때 이게 편하겠어요? 당연히 이게 편하겠죠. 그러면 만들 때 방식은 똑같아요. 그러면 똑같지만 여기서 자, 수업 만족도를 이렇게 만드는 것과 이렇게 그림으로 만드는 거 그럼 뭘로 만들어야겠어요, 선생님들? 이렇게 만들어야 돼요. 선형 배열로. 이것도 가능해요. 근데 우리가 통계 안 할 거면 옛날에 이렇게 했겠죠, 그냥. 왜냐면 얘 결과를 보면 이미 이렇게 나와요. 이렇게 통계적으로 봤을 때 이렇게 나오거든요. 아, 그래 봤을 때 매우 만족이 약 86.7이구나. 이미 나와요. 이렇게 객관적으로. 우리가 학교에서 교육과정 반성회 할 때는 이거 넣어도 되니까 상관없어요. 이거 그냥 이거 목사님 두개 해갖고 교육과정 반성회 때 뭐 하잖아요. 학생 만족도 할 때. 근데 우리가 연구를 이해한다면 이렇게 넣으면 엑셀을 다운받으면 한 번 더 내가 작업을 해줘야 돼요. 근데 얘를 가면 바로 1, 2, 3, 4 있기 때문에 1의 의미와 5의 의미를 우리가 알잖아요. 근데 이게 통계적으로 분석하기 더 쉽죠. 이해하셨죠, 선생님들? 그래서 이 부분만 설문지 만들 때 이것만 선생님들 좀 고려하시고 만들면 좀 뒤에가 편하다 이거예요. 근데 이거 없이 그냥 내가 만약에 이렇게 만들면 좀 불편하다. 근데 이제 선생님 말 사용하실 때 이게 더 필요하실 때가 있어요. 예를 들면 내가 학교 교육과정 반성회를 할 거예요. 학교 교육과정 반성회 하는데 뭐 T검증, F검증 할 필요 없잖아요. 연구부장으로서. 그러면 저는 이렇게 만들 것 같아요. 왜냐면 이거 어떻게 가능하죠? 이거 그대로 인쇄 가능하거든요. 인쇄하면 쌤한테 보여줄 때 이게 낫겠어요? 이게 낫겠어요? 볼 때는 그냥 얘보다 얘가 낫잖아요. 좀 직관적으로 보이니까. 그러면 나가는 교육과정 반성을 한다면 할 때 내가 이제 직관적으로 본다면 시각적으로 본다면 난 이렇게 만들 거고 통계 분석을 이해하면 이렇게 만들겠죠. 차이점 아시겠죠, 선생님들? 이렇게. 그러면 얘가 이제 이해하는 거는 이거예요. 얘는 문자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범주형 자료처럼 이해해요. 범주형 자료처럼. 얘는 숫자니까 그리면은 선형 배율은 연속형 자료로 이해하는 거예요. 얘가 좀 얘가 봤을 때. 그래서 이 차이점이 있다는 거. 그래서 이 앱스크립트로 해서 만드는 것과 설문지 했을 때 이런 좀 몇 가지 팁을 말씀드렸습니다. 자, 오늘은 선생님들 여기까지 하고 제가 또 내일은 남 분석, 남편 연구 좀 하고 남과 마무리하고 지점 연구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혹시 질문 있으실까요? 네, 고생하셨습니다. 네, 내일 9시 반에 뵙겠습니다. 네. 아니, 이거 쓰시면 돼요. 이거 쓰고 운영을 하면 돼요. 이 이렇게 만들면 돼요. 그러면 선생님이 직접 연구 면담지를 만들고 싶은 거잖아요. 면담지를 구성했을 때 이 논문, 예를 들면 학생생의 저자의 이 논문을 참고해서 인지적 요인에서 이 내용을 가지고 이 질문을 만들었고 그 저자가 말한 정의적 요인에서 이 내용을 가지고 이 질문을 만들었고 이렇게 좀 잘못된 것 같은데. 그러면 질적 이 면접지 자체를 전부하고 이런 식으로
그거를 이제 선생님이 해석해야 되는 거죠. 이제 예를 들면 처음에는 그 아이들의 뭐 면담 내용이라든지 아이들의 뭐 면담 음식 정도라든지 뭐 애들이 했던 공식적인 산출물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이런 했는데 선생님 해석할 때 좀 사회적인 인지 요인이 좀 낮아져. 교육과 연구를 써서 초등 학교까지 좀 아이가 돌아와서 없었고 그래서 노력하는 부분을 뭐 적었는데 뭐 이게 프로그램 투입 후에는 어떤 걸 보니까 초등 학교까지 더 높은 걸 볼 수 있었고 예를 들면 가정 학교뿐만 아니라 가정에서도 이런 노력을 보여서 이런 것을 높아진 것을 보였다. 기술을 하고 그 기술한 증거가 이제 있어야 되는 거죠. 뭐 사진이든 산출물이든 면담에 했었을 때 애들 면담을 한 내용 아이가 말하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다음 뭐 김대생이 아니면 선생님 나는 뭐 이렇게 집에서 뭐 했어요. 이걸 그대로 실는 거예요. 면담 대화 내용 스크립트 내부 그 안에 값으로 처리해서. 만약에 저희가 한 6명이나 6명 각각 다 없고 그중 0명 그렇죠. 그렇죠. 6명이라면 학생은 이제 이름을 몇 명 해놓긴 할 거 아니에요. 네. 학생 1, 2, 3, 4, 5, 6이라 해놓고 학생 이름 어느 부분에서 이를 학생이 보였으면 그 내용만 쓰면 되고 2는 어느 부분에서 2만 쓰면 되고 1, 2, 3, 4, 5, 6이 다 등장할 필요는 없어요. 필요한 부분에서 필요한 내용만 선생님이 가져다가 쓰시면 돼요. 예를 들면 면담을 선생님이 6명을 했어요. 선생님한테. 6명 했는데 6명을 다 쓰면 좋은데 6명 중에 내가 보니까 한 3명 정도 것만 좋아요. 그럼 3명 정도 것만 그 내용 면담 내용이라든지 산출이라든지 이런 걸 쓰면 되죠. 근데 선생님이 처음에 맥락을 넣을 때는 우리 반 학교는 학생은 그 시골에 있는 뭐뭐 학생이고 6명밖에 안 된다 이런 거는 써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걸 써주고. 네. 궁금한 거지. 너무 잘하는 거예요. 복사해요. 여기 기다리셨나? 그 다음에 아무 반응이 안 나는데 100% 그랬어요. 일단은 저장. 저자? 저장을 먼저 하시고 저자. 저장하면 실행부터 활성화 와요. 오. 거기로 가져왔는데 121 파일 코드 올려. 121. 재미나게 그대로 가져왔는데 저도 이제 전문가 가져가는 거 (121) 파일이 오류라는데 다시 복사해 보면 안 될까? 이거? 맞죠? 이거 맞아요. 아 이거 펑션부터 갖고 와야 돼. 펑션부터. 그러면 얘는 다 복사하면 돼요. 코드 복사 다 한 다음에 이건 안 맞아요. 그냥 얘는 복사가 안 돼요. 이 밑에 펑션 전체 복사한 다음에 얘 그대로 가지고 보니까 위에 펑션이 있네. 다 복사한 다음에 다시 지우고 붙여놓기 한 다음에 다시 한번 해볼게요. 저장. 이상 없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 컨트롤 A 한 다음에 전체 됐잖아요. 실행 버튼 생겨요. 실행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권한 것도 처음에 권한을 한번 해야 돼요. 선생님 보는 거 체크해 놓은 것 같은데 선생님 안 먹힌데 이거 돼야지 딱 완전 그게 끝나네. 네 맞아요. 이 앱스크립트가 좀 약간 우리가 이제 코드를 짜서 넣어야 되는데 이 코드를 재미나게 만들어주니까 내용을 굉장히 좋아요. 가져와서 제가 만드시는 거예요? 네, 옛날 같았으면 다 이렇게 수작업을 했어야 되는데 근데 그게 한번 볼게요. 이 URL 생겼잖아요. 컨트롤 C에서 붙여놓을게요. 오케이. 이거 가지고 이제 이거 만나는 게 이거 가지고 이제 선생님이 수정 보관하고 수정 보관해서 넣으면 되죠. 만약에 에셋
SPS까지 생각하면 숫자로 이제 정보를 받을 수 있는 것까지 다. 네, 뭐 그래도 되고 이게 배경변이 더 추가하고 싶으면 왜냐면 이거는 갖고 온 거를 그냥 넣었으니까 이게 원래는데 더 수정 이거 합칠 수도 있고 할 수도 있잖아요. 이거 이 바탕으로 수정하면 좀 더 빠르잖아요, 작업이. 네. 선생님 그러면 이거는 제 구글 드라이브에 있는 거예요? 그렇죠. 선생님 여기 보면 여기 이거 폴더로 이렇게 있잖아요. 여기. 아, 여기 이제 지금 어디 저장인지 모르겠는데 지금 내 드라이브에 되어 있는 아, 이렇게 그래요? 선생님이 바꿀 수 있어요. 어디로 할지. 아, 이게 그래요? 선생님 구글 드라이브에 들어있는 거지. 구글 드라이브, 이 드라이브에 있는 거지. 네. 감사합니다. 어. 아, 네. 전부터 써놨어. 프로토콜이 교수한테 받는 거 아니면 그게 시험을 받는 거에서 어느 대학원은 어느 정도 그런 식으로 보통 이제 그 대학원은 A과가 있으면 그 과가 있어요. 네. 그 과 검색하면 그 과에 선배들이 논문 쓰고 있어요. 쓴걸 보고 그쵸, 그 쓴걸 보고. 알아야 되는 거. 그렇지, 내가 안 하는 거. 근데 그 선배가 있으면 선배한테 제일 좋은 거는 네. 이 사람도 한글로 쓰는 쓰는 사람이 사람이 있어요. 썼거나 아니면 정리해 썼거나 네. 한글 파일이 있을 거 아니에요. 한글 파일 가져오셔야 돼. 왜냐면 그게 양식이 다 있으니까. 어쨌든 한글로 쓸 거니까. 지금 쓰고 있는 사람이 있더라도 왜냐면 그 사람 것도 완벽하지 않으니까. 아. 이미 졸업한 선배한테 맞습니다. 맛있는 거 좀 커피 쿠폰 보내고 한글 파일 좀 주세요. 그래서 하는 게 지금. 왜냐면 우리가 립스에 다운받은 PDF잖아요. 네. PDF는 편집이 안 돼요. 근데 한글 파일 다운받으면 그 양식에다 내 걸 집어넣는 거예요. 그게 제일 좋아요. 선배가 있으면. 저도 이제 학생 연수 때위 선배한테 한글 파일 내놔라 해놓고는 거기서 맨 땅에서 이렇게 수정 작업한 게 아니라 거기다가 집어넣고 파일 페이지를 해야겠거든요. 그 일단 석사는 하려면 일단 그 대학교 그 홈페이지 도서 홈페이지 가서 교과 최근 논문들을 좀 살펴보고 그렇죠. 거기서 어떤 주제로 하는지 그렇죠. 어떤 방법으로 하는지 좀 보고 근데 그 과에서도 네. 지도 교수에 따라 지도 양식이 교수. 다를 수도 있어요. 이게 그과 그 지도 교수 제자의 논문을 봐요. 정확히 말하면. 네. 주도 교수도 다 되게 논문에 검색돼요. 지도 다 있어요. 네. 네. 제가 뭐 했죠. 이거 들어갔을 때요. 아까 파일에서 새 파일 명령 넣었잖아요. 네 맞아요. 노트에서 하는 거를 컨트롤 보면 그 실행하는 문제는 그거. 이게 파일, 이게 파일, 명령문이잖아요. 명령문에 이 메모장 이걸 한번 해볼게요. 이걸 여기다 붙여놓는 거예요. 그러면 얘를 전체 이것도 이제 컨트롤 A 넣으면 이게 실행하고 싶은 부분만 찍는 거예요. 해놓고 실행 이거예요. 이거 세모. 이걸 클릭해서 얘 클릭을 해야 하면 바뀐다 이거. 여기 없으니까 이거. 얘 클릭, 걔를 클릭해야 돼. 네. 네. 아닙니다. 이런 거는 그럼 사는 배우 하기가 힘든. 이거는 힘들 것 같아요. 왜냐면 한번 바꿔보면 한영 배율이 첫 번째하고 끝에만 지정이 돼 있잖아요. 그게 힘들어요. 만족도 같은 것만. 보통 이제 5점 이 끝에 촉도는 이렇게 하고 나머지 배경 베이는 어쩔 수 없이 이제 좀 숫자가 보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네. 연구 부분은 네. 새로운 거를 이렇게 하실 때가 지금 거에서 다 많이 하시는데 새로운 거 하실 때 어떤 식으로 혹시 책을 찾아보고 논문 같은 거 읽어보고 어쩌셨어요? 일단 개념들하고 새로운 거 했었을 때는 그냥 전 네트워크부터 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 재미나이 얘네가 더 잘해주니까 필요 없지만 근데 했을 때는 제가 하는 방식은 기존에 잘 쓴 논문들을 찾았어요. 일단. 그래서 형식을 놔두게 그게 형식을 놔두고 양적론 기준으로 형식을 놔두고 이제 분석을 앞에서도 연구 방법 순서대로 따라한 거죠. 따라하고 이제 막히는 거는 이제 뭐 책을 찾아보거나 네이버 검색해서 보면서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네. 뭐 연구 공부나 책 중에 추천해 줄 만한 책 혹시 있으실까요? 어떤 연구 방법을 하려고? 지금 사실 저는 양쪽이 베이스인 것 같고 제 지도 교수님이 뭐 혼합연구가 질전을 해봐야 된다는 주의시긴 한데 제가 봤을 때 혼합도 약간 양쪽이 베이스고 질적을 좀 보고 맞아요. 추가해주는 예, 느낌이라. 양적 연구만 한 사람들은 질적 연구 좀 할 수 있는데 질적 연구만 한 사람들은 양적 연구 못해요. 왜냐면 이게 질적 연구, 양적 연구가
더 어렵다 생각하는 것 같아요. 수치 통계가 나오니까. 근데 그것만 하는 사람들은 또 질전공을 할 수도 있긴 한데. 좀 뭐 하나만 더 네. 참고문 혹시 정리할 때 네. 어떻게 정리하시는 거예요? 참고문화 멘토스 이런 거 원래는 이제 그게 맞는데 그냥 KCI 논문들은 그렇게 많지 않으니까 일일이 그냥 숫자가 없거든. 참고문화 엑셀? 왜 그러지? 그냥 한글 그래. 한글에 하고 요즘에 근데 네, 뭐 선생님도 하시겠지만 그 제미나이나 GPT를 프로젝트를 만들어놔서 아. 그거마다 따로 관리해요. 거의 말씀. 예를 들면 제가 이제 논문을 한 개 쓸 때 이 프로젝트를 한 개 할 때마다 예를 들면 제가 복지학교 순서를 하면 주제별로 이렇게 면담 대상자 따로따로 제가 조사한 거 난도시 팀 다니는데 뭔지 따로따로 조사해서 그냥 여기다 관리해요. 그러면 내 걸 넣어놓으면 나중에 참고문을 참고문 양식도 KCI마다 조금씩 다르잖아요. 맞아요. 거기다 넣어놓고 이제 이 양식에 맞춰서 내 거 쭉 정리해달라 하죠. 그렇게 저는 이제 지금 이게 편한 것 같아요. 옛날 뭐 이제 엔드노트도 써보고 했는데 그것도 좀 어차피 일이에요. 그것도 어차피 또 시간이 걸리고 이거를 하거나 아니면 제미나이 하거나 제미나이도 이제 제미나이도 이제 CPT가 더 잘해요. 저는 클로드. 제가 클로드를 안 써봐서 잘 모르는데 아. 이게 하긴 했는데 클로드를 막 이렇게 막 그냥 GPT나 제미나이처럼 쓰는 거지 그걸 가지고 막 그렇게 뭐 심하게는 안 쓰거든요. 물론 이제 GPT가 더 나은 것 같아요. 왜냐면 그 고쓰시잖아요. 그 엄청 저렴한. 원래는 이제 3만 원짜리 플러스를 썼었거든요. 근데 굳이 거기까지 쓸 필요가 없더라고요. 괜찮아요, 저도. 괜찮은 것 같아요. 왜냐면 그 제가 이제 하는 거는 이 프론트가 제 GPT를 사용이 하는 거고 여기서는 이제 3만 원짜리 쓰는데 여기서는 이제 필요한 것들이 이제 이게 이제 노트북 LM이나 이런 것들 이용하는 거 그걸 더 많이 쓰거든요. 제 노트북 LM. 왜냐면 노트북 LM 예를 들면 이게 제가 이제 예를 들면 여기에 제가 논문을 이거 쓸까 해볼게요. 예를 들면 포스트 휴먼에 대해 관심이 있어요. 포스트 휴먼 논문을 다 일단 찾는 건 숫자로 할 수밖에 없잖아요. 다 넣어놓고 내가 이 공부하는 거예요. 그냥 얘로 공부 그냥 얘로 공부해서 이제 뭐를 해야 될지 이제 이게 차 운전하면서 이렇게 듣기도 하고 하면서 공부해서 이제 뽑은 다음에 얘를 이제 초기 작업은 이제 공부하고 확산하고는 얘 구글에서 하는 것 같아요. 공부는. 근데 이제 마지막 논문을 쫙 숙제 논문 쓰고 막 정리하는 거는 초안 넣어놓고 이거는 여기서 정리하는 것 같아요. 왜냐면 얘가 프로젝트가 정리가 되니까 얘는 아직 좀 그게 안 되잖아요. 이게 하나하나씩 되니까 그래서 좀 약간 두 개 사용을 달리한 것 같긴 해요. 왔다 갔다 하긴 하는데 마무리는 얘로 해요. 채찌피치로. 아 그래요? 마무리는. 그런 것도 같이. 아 근데 교수님들 GPT를 쓰시는 네. 그럼 노트북 LM에 다 넣으시고 공부하실 때 뭐라고 어떻게 궁금한 걸 그냥 물어보시는 거예요? 일단 제가 이제 최근에 공부한 포스트 유형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 일단 제일 좋은 게 이런 거 공부하는 거는 이런 거 넣잖아요. 이제 오디오만 팟캐스트 오디오 만들어주려면 이거 그냥 차 운전하고 왔다 갔다 듣는 거고 평소에 이게 정리되는데 예를 들면 이 포스트 유형에 대해서 학술적으로 설명해 주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면 일단 많으니까 하나하나 논문을 읽으면 좋은데 일단 개관을 보려고 그리고 인용도 APA 방식으로 해달라고 하면 이게 쭉 해주잖아요. 이렇게 쭉 공부한 다음에 정리해주니까 그 다음에 내가 이제 관심 있는 주제 예를 들면 초등학교 고사 수업이 있으니까 제가 이제 이렇게 쓰는 거죠. 초등학교 수업에 적용할 어떤 의미가 있을까? 그리고 이 이론이 초등학교 수업 무슨 의미는 뭘까? 한 다음에 쭉 해두면 내가 조금 공부된 걸 바탕으로 쭉 쓰고 그다음에 또 이제 물어보고 이게 그냥 어떻게 보면 공부하는 거죠. 얘랑. 왜냐면 노트북 LM이 기본 자료를 바탕으로 하는 거니까 이렇게 좀 공부를 해나가면서 이렇게 하면서 이제 논문의 연구 문제를 설정하고 뭘 할지를 내가 이제 확장이 되면 이제 거기서 이제 초안을 쓰고 이제 하는 것 같아요. 공부를 해놓고 이게 맨땅에 저는 이제 아예 여기서부터 포스트 휴먼에 찾아 이렇게 안 하는 거예요. 일단 KCI에서 우선 찾아 쭉 찾고 다 집어넣은 다음에 왜냐면 이제 아직 저는 이제 GPT나 얘에 대해서
100% 신뢰하지 않아요. 저도 내가 이제 알고 있는 필드 영역이었으면 얘가 말을 해주면 맞다 틀리다가 판단이 되는데 예를 들면 코스 유명 같은 거 내가 처음 공부했잖아요. 얘가 말해준 게 맞는지 틀린지 판단이 안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바로 여기 넣진 않고 공부한 다음에 넣어서 그렇게 나오면 이제 판단이 돼. 공부했으니까. 내가 아는 부분은 바로 물어볼 수도 있지만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제가 할 때. 그래서 이제 뭐 이런 거죠. 뭐 이제 쭉쭉쭉 집어넣고 이제 노트북 LM을 공부해서 이제 하는 것 같아요. 노트북 LM을 공부하는 거. 네. 네. 저 이제 지금 석사도 있었거든요. 네. 그 방법론이 국내 출판에 없어요. 프랙티셔너 인quiry 실전 같은 걸로 쓰는데 그게 이제 교수님이 본인이 쓰셨던 학술지 한 개에만 그 방법이 있고 그 방법을 이해하기가 너무 어려운데 근데 그 교수님도 뭘 처음으로 하지 않았을까요? 교수님이 이제 그 해외에서 박사를 하셔가지고 그 해외에서 많이 쓰는 그 미국에서 많이 쓰는 그 있었는데 그거를 자료를 좀 주셨는데 영어로 된 자료만 다 주셔가지고 요즘에 뭐 구글이나 이런 거는 해주잖아요. 그래서 그냥 집어넣 구글이나 챗GPT나 노트북에 집어넣은 다음에 이 연구 방법을 방법론으로 해서 땡땡 주제로 쓰려고 한다. 연구 방법론 어떤 내용으로 되어 있는지 번역해서 알려줘 하면 기본 뼈대 잡아줄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때. 네. 그렇게 하다 보면 이게 선생님이 이제 공부했으니까 뭔가 어색한 부분이 나와. 공부하다 보면 전체적인 틀이 이제 머릿속에 들어오잖아요. 개요가. 그러면 좀 더 공부하고 싶으면 그 원문 찾아봐서 원문의 그 부분만 이제 또 별도로 이제 발췌를 해서 번역을 해서 보는 거죠. 왜냐면 노트북 LM이나 챗GPT 넣는다는 게 얘가 이제 뭐 PDF 파일로 뭐 20장짜리, 30장짜리면 개간을 하지만 세부적인 것도 검증이 필요한 거잖아요. 이게 전체적인 그냥 공부하고 그 관해서 내가 어느 정도 이제 공부가 돼 있어요. 그러면 단계별로 또 세부적으로 볼 때는 또 그 PDF 파일을 찢어서 예를 들면 1장의 연구 방법은 첫 번째 단계라 그러면 이 부분만 찢어서 다시 넣고 다시 보는 거죠. 이렇게 하나하나. 그 방법이 최선일 것 같은데. 아니면 선생님이 분석을 해서 이게 챗GPT나 이런 걸 이용해서 쭉 개요를 짜서 논문을 한 다음에 지도교는 써졌다니까 지도교는 나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하면 될까요? 이렇게 물어보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은데. 왜냐면 지도 교수님이 돈을 내고 그 값을 해야지. 아니 지도 교수님이 뭐야? 지도 교수님이 본인이 또 제안을 해줬다며 이렇게. 맞아, 그러니까 다 정해주신 거 그러니까 이제 내가 이제 지도 교수님도 아무것도 선생님 안 해가고 그냥 할랄랄라 하면 못 해주는데 선생님 기본적으로 이렇게 초안을 뭔가 짜가서 이게 그냥 저는 이제 이해 방식으로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하면 될까요? 라고 물어보면 교수님이 이 방식대로 해라 뭘 더 추가해라 이거는 이거 바꿔라 알려주지 않을까요? 그럴 것 같아요. 지도 교수님 있으니까 없으면 이제 선생님 독립연구자라면 선생님 판단하고 하는 게 맞는데 지도교수님 계시니까 계실 때는 이제 열심히 이제 물어보고 하는 게 맞을 것 같은데. 네. 대단하신 것 같아요. 저 사실 이 리키 때 들었었거든요. 한 근데 4, 5년 전에 네 있었던 것 같아요. 맞아요. 근데 계속 연구 엄청 많이 하시고 그때는 막 두 분이서 같이 네 맞아요. 그때는 5일짜리 연구 방법은 양적 연구만 5일 했어요. 맞아요. 길게. 왜냐면 그때는 진짜 선생님들 거의 더 힘드셔 1기, 2기, 3기 네, 하나, 진짜 하나. 많이 오시지 않았어요? 네, 좀 많이 줬어요. 맞아요. 연구도 엄청 많이 하시고 근데 해보니까 이 생성형 AI가 들어오니까 속도가 빨라졌잖아요. 그러니까 필요한 부분만 넣고 필요 없는 부분 다 빼버리고 또 이제 다음 이게 방학 때마다 한 번씩 하거든요. 다음 겨울에는 또 여기서 또 못 빼고 더 생성형 AI로 좀 할 수도 있어요. 저도 계속 공부를 하거든요. 이게. 저 그때 좋았어서 그때는 이제 못 보고 쓰려고 했는데 다시 그렇게 했어요. 이 생성형 AI가 진짜 이게 혁신적인 이게 어떻게 보면 혁신적이면서도 사람을 좀 약간 좀 게으르고 바보로 만드는 도구긴 한데 잘만 이용하면 좋지 않을까. 특히나 우리가 이제 영어가 좀 약하잖아요. 지금 우리가 세컨 랭귀지로도 약한데 그렇게 이용하면 좀 더 편리한 거고. 근데 결국에는 아무리 생성형 AI가 있어도 써보지 않았겠지만 얘가 완벽하진 않아요. 결국 이거 내가 판단하고 내가 알고 있어야지 더 좋은 논문이 나오고 완성도가 높게 쓸 수 있는 거고
검증도 해야 돼요. 맞아, 검증도 해야 돼. 결국에는 원문 찾아봐야 돼요. 제가 이제 하는데 비교 대적 할 수밖에 없어요. 얘를 이렇게 믿겠지만 좀 나의 이제 초기 작업을 좀 약간 노가다로 해야 될 거를 도와준다는 뿐이지 결국 마지막 작업하고 이거 A하고 B 대조해보고 이 작업까지는 얘가 못 해주더라고요 보니까. 나중에 해주겠죠. 또 클럽도 30만 원짜리 쓰면 해줄 수도 있어요. 저는 이제 그것까지 못 해봐갖고 아마 그것까지 못 해봤어요. 30만 원. 고생하셨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네.